1492년은 스페인으로서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2세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콜럼버스를 신대륙에 보냈습니다.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2세는 스페인을 공동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아라곤의 군주인 페르난도 2세에 비해서 카스티아를 다스린 이사벨 1세의 위세가 훨씬 컸습니다. 이사벨 여왕은 1504년 서거할 때까지 스페인을 다스린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라 로카는 스페인 말로 미친 여인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국왕 사이에서 태어난 후아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봅니다. 1507년 이곳 마하무드에서는 시스네로 주경의 서임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시스네로는 서거한 이사벨 여왕의 고문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성직자였습니다. 마하무드는 아랍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는 마을입니다. 스페인 중부지역 부르고스에서 멀지 않은 이 작은 마을에서 추기경의 서임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행사는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추기경의 모자마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추기경의 서임식은 원래 마하무드가 아니라 이곳에서 멀지 않은 산타마리아 델 campo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타마리아 델 campo 성당에는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긴 후아나 여왕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후아나 여왕은 시스네로 추기경에게 성스러운 종교 행사를 망칠 수 없다며 이 마을에서 대신 치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하무드의 인구는 이제 1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산타마리아 델 campo는 700명에 가까운 제법 큰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 호비들을 기르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마을 주민들을 위해 애를 썼던 경찰관과 소방관, 앰뷸런스 기사들을 기리는 벽화입니다. 마을 입구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큰 벽화를 그렸습니다. Os agradece vuestra responsabilidad. 우리는 당신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고 벽화가 남았습니다. 후아나 여왕은 1479년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후아나 여왕이라기보다는 후아나 라 로카, 위치광이 후아나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의 통합을 이루고 스페인을 세계 제국으로 발전시킨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국왕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후아나 여왕, 위치광이 후아나의 슬픈 이야기를 찾아봅니다. 후아나는 1496년 16살이 되던 해 당대 최고의 미남으로 꼽히는 펠리페 왕자와 결혼했습니다. 펠리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아들이었으며 부르고뉴 공국의 대공이었습니다. 후아나는 1479년생, 펠리페는 1478년, 한 살이 더 많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팜플리에가 마을에 농촌 여성들을 기리는 벽화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지의 손을 잡고 석양을 향해 서 있습니다. 모두 여성의 인권을 고양시키고 젠더 폭력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스페인 왕가와 합스부르크 왕가는 프랑스를 포위하기 위해 후아나와 펠리페를 결혼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부르고뉴 공국, 지금의 네덜란드에서 열렸습니다.
비록 정략 결혼이지만 후아나는 첫눈에 펠리페 왕자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훤칠한 키에 금발머리, 푸른 눈을 지닌 펠리페 왕자는 당시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펠리페를 펠리페 엘 에르모소, 잘생긴 펠리페, 꽃미남 펠리페로 불렀습니다. 후아나 라 로카, 미치광이 후아나와 펠리페 엘 에르모소, 꽃미남 펠리페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10년에 걸친 결혼 생활 중에 6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504년 후아나가 25이 되던 해에 어머니 이사벨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아나 1세와 펠리페 2세가 새로운 스페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펠리페 2세는 국왕이 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절정의 순간 졸지에 남편을 잃은 후아나 여왕의 슬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는 남편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을 남쪽 그라나다로 모시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궁전이 있던 스페인 중부지역 부르고스에서 남쪽의 그라나다까지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만인 1506년 12월 그녀는 겨울날 남편의 관을 모시고 길을 떠났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부르고스에서 길을 떠나지 며칠 만에 그녀는 이곳 또르케마다에서 유복자인 딸 카탈리나를 출산했습니다. 1507년 1월 14일 추운 겨울날 태어난 카탈리나 공주는 1525년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딸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후아나 여왕은 다시 남편의 관을 모시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은 태양이고 태양을 잃은 여인은 낮에 다닐 수 없다면서 밤에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성직자와 경호대가 여왕과 함께 왕의 관을 모시고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횃불은 꺼지고 노랫소리만 장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왕은 머무는 곳마다 남편의 관을 열어 남편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들은 점차 후아나 여왕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쾌활하고 총명했던 후아나 여왕은 남편을 잃고 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후아나 여왕을 후아나 랄로카, 미치광이 후아나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페르난도 2세는 후아나 여왕을 1509년 토르데시아에 유폐시켰습니다. 후아나는 여왕의 지위는 그대로 간직했지만 아무런 실권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1509년부터 1555년까지 무려 46년간 유폐되었습니다. 1507년 태어나 1525년까지 그녀 곁을 지키던 막내딸 카탈리나도 1525년 포르투갈의 왕비가 되어 그녀를 떠났습니다. 후아나가 유폐되어 있는 사이 그녀의 아들 카를로스 5세가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후아나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모두 버림을 받았습니다.